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얇다라는 의미의 박자가 되겠습니다. 얇다라는 의미의 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로 얇다 라는 의미의 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얇다 라는 의미의 박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께가 작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심이 너그럽질 못하다, 두텁질 못하다 라는 말과 함께 사업을 할 때 또는 장사를 할 때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매우 매몰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박막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막을 뜻합니다. 또는 삼투압을 위한 중간 막이 대단히 얇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희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 라는 의미와 함께 공기 중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산소라든지 이런 것이 분포가 작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 또는 태도가 매우 상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살얼음을 뜻하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박빙은 살얼음이라는 말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쓰이질 않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경기 스포츠에서 경기를 할 때 우열을 가리기가 대단히 힘든 만큼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살과 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기준치에 아주 가깝게 도달하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대접이 아주 소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얇다 또는 너그럽질 못하다 라는 뜻의 반대어로는 두텁다 또는 온후하다 라는 의미의 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빗기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는데요. 빗기다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서 빗기다라는 말은 사실상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자어로, 한글이 아니고 한자어로 경사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순수 한국말로는 기울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기다를 자칫 잘못하면 베끼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다 두고요. 빗기다 라는 말은 기울어지다 라는 말이다. 꼭 염두에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빗기다 즉 기울어지다 라는 의미의 이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경사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언덕을 얘기하는 거죠. 사시라고 하는 것은 눈이 한 군데를 뚫어지게 바라보질 못하고 한쪽 눈이 정면을 바라볼 때 한쪽 눈은 기울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이제 눈을 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아나사라고 하는 것은 안면신경이 문제가 생긴 마비가 생긴 것으로 입이 비뚤어지는 그러한 이제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 사자 입이 비뚤어진다 해서 사자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노을을 뜻하는 거로 사양산업 하면 이제 레드오션을 지나서 오히려 기울어져 가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중에서 평평하게 그어진 것이 아니고 기울어지게 그어진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장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현을 가지고 상판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다리를 사장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한강에 있는 올림픽 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서해대교라든지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다리들이 대표적인 사장교로 볼 수 있겠고요. 남해대교 같은 거는 이제 현수교에 해당되는 거죠. 현수교는 기둥이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양쪽 기둥을 이어서 현을 놓고 현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상판을 받쳐주죠. 이거를 우리가 현수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사의 사탑 하면 이탈리아 피사 지역에 있는 탑을 얘기하는데요. 원형 탑인데 이 탑이 좀 기울어져서 서 있죠. 해서 사탑, 기울어진 탑이다 해서 사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사탑이 아닙니다. 집안이 문제가 생겨서 기울어진 거죠. 경사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사졌는지를 체크하는 건축용 자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비행기가 평평하게 계속 날 수는 없죠. 상승할 때도 있고 하강할 때도 있고 또 전투기 같은 경우는 360도 돌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에 경사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면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성 균, 즉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죠. 배양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소와 대면하는 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사면으로 굳히는 그러한 형태의 배양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커라든지 뭐 플라스크라든지 또는 기타 이제 원기둥 형태가 있다고 칠 때 이렇게 굳히면 정면으로 굳히면 산소가 닿는 면적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기울여서 굳히면 산소에 닿는 면이 이렇게 훨씬 넓어지죠. 이제 이거를 세우면, 이렇게 해서 굳힌 상태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배지를 얻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면배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기울어지다의 상대어로는 평평하다라는 의미의 평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악자가 되겠는데요. 이 악자는 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큰 산, 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상대적으로 젊은 산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노년기 산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은 대부분 젊은 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의 치악산이라든지 서울의 뭐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그 산들이 보면 이제 저 춘천 가다 보면 뭐 사막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산들이 대부분 다 험한 산들입니다. 험한 바위산들이죠.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학문적으로 연구된 건 아닙니다. 제가 등산을 그 전에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느낀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산악이라고 하면 좀 거칠고 큰 산을 얘기하고요. 오악 하면 물론 중국에도 오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오악하면 대표적인 5개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산으로 금강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묘향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 백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산으로 삼각, 이렇게 해서 5개의 산을 오악이다 이렇게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악산은 서울 남쪽에 있습니다. 서울 방위를 총책임지는 방위사령부가 관악산에 있죠. 무학제는 원래 이게 무학제입니다. 무학제인데 무학제로 이제 이름이 발음이 학자가 잘 안 되니까 악자로 바뀐 거죠. 이 무학제가 된 이유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스승인 무학대사에게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왔을 때 바로 이 무학제에서 이제 전체적인 지형을 보고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일이 있다라는 전설에 의해서 이제 무학제가 된 거죠. 해서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국토를 강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라는 말과 산의 반대 개념으로 강을 들었기 때문에 강산 이렇게 쓴 거죠. 해서 악에 대한 반대말로는 강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의 단어와 1개의 상대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한자가 어떻게 기능하고 그 한자로 인해서 어떻게 한글 단어가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로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